안녕하세요. 저는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챙학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하려는 논문 제목은 바로 More Than Fit Brand Extension Authentics입니다. 지금부터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논문에 어, 어떤 방면이면 바로 브랜드 확장 방면이에요. 여러분은 브랜드 확장에 대한 많이 아십니까? 사실 저도 전에 이 브랜드 확장을 무엇인지 어떻게 연용하는지 그거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서비스 힌들론에서 좀 간단하게 배웠는데 그 브랜드 확장은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라인 확장과 캐테고리 확장이 있어요. 이런 그 확장은 뭐냐면 바로 모 브랜드 확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군을 연유하여 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화장의 초보의 인식이 되어서 이제 이 논문은 브랜드 화장의 진정성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다섯 부분은 나눴어요. 첫 번째 부분은 바로 논문 목적며 연구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몇 단어 해설이에요. 단어 해설은 그것은 좀 이 논문에서 나타난 좀 어려운 명사, 어려운 단어를 좀 explaining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가설명 모형, 어, 네 번째는 논문 시사점, 마지막 부분은 그냥 논문의 장점과 약점을 소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논문 핵서, 논문 목적과 연구 방법이에요. 네, 첫 번째 부분은 연구 목적이에요. 바로 이 논문의 핵심적의 목적이에요. 그럼 네 가지로 나눴었는데, 이 첫 번째는 브랜드 확장의 진정성에 대한 새로운 결정 요인 탐구하고, 네 가지 차원에서 브랜드 확장의 진정성을 측정하여 브랜드 확장의 전당성과 문학적 영속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연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드 확장에 대한 소비자의 방어를 예측하는 BA의 힘은 특히 강력한 자체 브랜드 연결을 가진 소비자들은 사이에서 연구되었다. 이 세 번째는 BA는 유사성으로 접합하고 상관관계로 접합하여 브랜드 확장 응답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일치 차원의 영향을 이제 조정하는 브랜드 확장 문형의 두 가지 일치 개념과 다루는 것을 연구한다. 이 마지막 연구 목적은 바로 문화와 소비자 관계 관점을 함으로써 이제 브랜드 화장에 대한 방어를 연구한다. 이 네 가지 논문 목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논문은 사용했던 연구 방법이에요. 이 논문은 사실 저도 실证연구를 통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어떻게 이제 네 가지 실험했는데 좀 약간 복잡하는 연구 과정이에요. 또한 시험 중에 제품 유형에 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거 AMOS 이거 앱 사용하여 이제 B에는 스케일을 가설적 잠재적 구조를 테스트하기 위해 12개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인자 분석을 수행했다.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우리는 즉 네 가지 요인을 기울인 모듈, 이제 담일 요인에 12개의 항목을 로드된 단방향 모듈, 4개의 상관관계가 없는 요인의 항목가 로그되는 네 방향 직결, 그냥 이런 거는 참작했다. 약간 이제 네 가지 시험 했는데 어, 좀 약간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시험마다 그 연구 목적도 다 달라서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거 PA는 특정 척도를 만든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바로 이 논문은 가장 유용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중에 다른 학자도 이런 척도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B를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도 진짜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이제 B에 있는 척도를 몇 감정인자 분석을 가설을 구조를 테스트하는데 사용한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제 시험 1에서 기존 척도에서 유사성과 관련성 척도를 가진 피팅 스케일이 개발되어 이제 비례와 피팅 간의 사이존과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사실은 기본 시험 1에서 이제 나오는 결과의 기철에 이제 새로운 그 두 가지 종속 변수 더 넣는 거예요. 이 바로 육사선랑 관련선이에요. 이 유사선은 관련선을 합쳐서는 이제 접하선을 되었는데 이제 전선적인 이전 연구랑 다르게 이 시험에서는 이 두 개 종속 변량 넣으면은 이제 B에는 관계 있는지 그거는 연구 살펴보려고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소송의 수량이 브랜드 선택에 영향 연구학사한다. 이제 속선 수량은 바로는 이거는 제품 유형이랑 관련해 있어요. 제품 유형은 이 논문에서도 약간 쾌락적과 그 실용적 두 가지 제품 유형 나눠서는데 이제 그 소송의 수량, 브랜드의 선택에 영향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실험 3에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했어요. 이제 쾌라주의랑 공리주의 그리고 이 두 가지 2대2로 이렇게 조사를 했다. 이 마지막으로 그냥 시험 4 바로 2대2 시험 했는데 이게 투웨이 안도바 방법을 사용했어요. 높은 상관관계 때 낮은 상대관계, 높은데 낮은 B의 이런 투팀 이렇게 투웨이 안도바로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 마지막 두 번째는 논문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정의 해설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전에 어떤 것을 BA인지, 어떤 것을 유사성인지, 어떤 것은 관련성인지 이거 약간 이거 해설하는 건데 첫 번째는 BA는 무엇인지, BA란 브랜드 화장의 진정성, 브랜드 화장의 브랜드 합법적이고 문화적으로 일관성은 화장이라는 소비자의 감각으로 정의된다. 이거 B는 그냥 브랜드예요. E는 그냥 expansion이요. A는 그냥 어센텐틱 그냥 첫 번째 우리 논문 제목 그렇게 써 있는 것처럼 이 B에는 뜻은 이거 간단한 말하면은 B예요. 그래서 약간 첫 번째 B의 브랜드 화장의 진정성은 브랜드 화장이면 브랜드 합에서 이런 거는 어떻게 정의하는 것도 이 논문에서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개념은 어떻게 생기는지 이 논문도 그냥 구체적인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사선의 준수, 브랜드 번주와 확장 번주 간의 유사선. 세 번째는 그냥 관련선의 준수. 관련선의 준수는 그냥 유사선랑 너무 반대로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유사선의 완전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B는 특정 척도를 네 가지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네 가지 차원은 바로 첫 번째 차원은 브랜드 스타일과 표준을 유지하기, 두 번째는 브랜드 유산을 존중하기, 세 번째는 브랜드 본질을 유지하기, 마지막으로 브랜드 개발을 피하기. 이 네 가지 차원이 있어요. 이제 가설 몇 모형 단계는 왔는데요. 이 첫 번째 가설은 바로 접하선, 유사선 몇 관련선과 B에는 확장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구매의도 몇 추천 의지 포함하여 브랜드 스케일링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이 두 번째 가설은 B에는 피세 효과를 조절하여 높은 비례가 접하선의 수준에 관계없이 브랜드 화장에 대한 보다 유리한 소비자는 반응을 불어일으킨다. 세 번째는 자체 브랜딩이 접하선과 브랜드 화장 방안 사이의 관계보다는 커브랜드 화장
방은 관계를 교체할 수 있다. 이 가설 1, 2, 3 다 가설 시험 1에 대해서 가설 설정하는 건데 이 세 가지 가설은 다 브랜드 화장의 기준에서 만든 가설입니다. 이 두 번째 가설은 바로 낮은 NFC 소비자는 더 많이 써서 노출할 때 쾌락 옵션과 쾌락 옵션을 선택할 것이다. 높은 NFC 소비자 중 소수의 수는 비슷한 영향을 미치지 않다. 이것도 그냥 어떻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브랜드 화장 중에 제품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쾌락적 제품랑 실용적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어, 소비자에게 많이 소수는 노출할 때이면 이제 쾌락적 옵션 선택하는 소비자가 더 많아요. 반대로 막 높은 NFC 소비자는 이제 소설을 많이 속선이 많이 노출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쾌락 옵션 이제 영향 아예 안 받고 쾌락 옵션 선택하는 거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가설은 바로 브랜드 화장에 대한 이제 BA의態度는 요사수는 관해서는 영향이 미친다. 그리고 브랜드 화장의 태도 구매에도 이제 이 마지막 가설 2랑 가설 3은 그 시험 2랑 시험 3의 대응으로 이제 가설 시승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가설은 가설 4. 바로 B에는 셀프 브랜드 연결 간의 연관성은 브랜드의 기능에 대한 명확하지 않다. 이거는 그냥 자아 정체성 이제 브랜드 셀프 이거 그런 거는 관련된 가설입니다. 이제 이거 좀 약간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가지 시험 나눴었는데, 이 사진은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표를 근데, 좀 뒤에 부분은 삭제 못해서, 어, 한국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하자는 진정성, 약간 이 논문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네 가지 부분, 네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시험 1, 시험 2, 시험 3, 시험 4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결론적에 제 테이블, 데이트랑 모형 그런 거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테이블 5는 그냥 바로 최종 결과, 최종 이 논문은 점유하고자 하는 그 가설, 결론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정수 변수 각 변수 각 변수 간의 사이 어떤 점유할 수 있는 관계를 그것은 잘 보입니다. 이 A는 브랜드 익스텐션 애티튜드 브랜드 화장 태도예요. B는 구매 의도예요. C는 바로 전에 우리 WTR 최종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 5는 되게 중요한 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장전. 장전은 이 네 가지 차원을 개파하는 거예요. 이 척도를 만드는 것이 되게 어려운 복잡한 과정인데 이 논문은 이제 B에 어떻게 채점하는지 그거 척도를 개발했어요. 그거는 되게 중대한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접하성에 대한 B의 예측 능력을 신용하고 자체 브랜딩 연결해 B와 브랜드 화장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는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지적했다. 그 브랜드 화장은 전에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연구들 이제 이 논문에서 잘 어떻게 발전하는 게 대해서 잘 연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우리는 브랜드 소비자의 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브랜드의 진화, 특히 화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 본주라고 기중하여 브랜드 화장에 대한 새로운 지각을
제공한다. 옛날에 이런 시각으로 연구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 하자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문화 요소 넣어서 이제 연구하는 거는 되게 신기한 그리고 새로운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점은 사실 제품 유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 유희는 많은데 그 제품 유희도 그냥 서로서로 끼치는 사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논문은 제품 요인을 연구했지만 근데 사실 제품의 정의 소비자한테 어, 정의이기도 하고 이제 마케팅 쪽의 정의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품 번주의 영향과 브랜드 화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야 한다. 근데 이 논문은 사실 별로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연구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어 많이 못했는데 어, 이, 제가 이런 논문에 대한 그 시도하는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이 부족과 실수를 어, 여러분은 좀 봐주시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